우리가 그 심리 포럼에서 또는 외도 심리 포럼에서 늘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상처 얘기죠.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요 얘기를 마음 심리 쪽에서 이 상처 얘기를 하면은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왜 여자만? 왜 남자 여자로만 구분을 하느냐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남자도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런데 상처 이야기를 여자들만 합니다. 남자들은 상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처는 누구에게만 생기냐면 여자에게 생기는데 이게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마음에서 작용하는 심리가 어떤 심리? 기억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 상처가 자극되고 상처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에게는 상처가 안 생기고 기분에 의해서 이거를 제거하고 홀라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여자들이요. 왜? 요거 남자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마음의 심리에서 이 기억에다가 상처를 담아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관련되는 상처를 다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여자들은.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여자들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다시는 여자로 태어나나 봐라. 남자로 태어나보고 싶다. 나도 상처는 안 받으니까. 자, 문제가 하나 있죠. 성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성심리가 작용할 때, 성마음에서 작용할 때는 여자에게는 성상처가 없습니다. 여자는 성상처가 안 생겨요. 이 성상처는 누구에게만 생기냐면 남자에게만 생겨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게 기억이 돼서 여기는 자각을 하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느껴서 아프잖아. 아프잖아요. 아픈 걸 느끼잖아. 그런데 남자는 이 성상처가 만들어지는데 어디에? 성기억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성심리에 있는 성기억에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영향을 줘요? 요거 신체에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용 빼고 칼 쓰고 이래도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평균 수명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성기능 장애는 누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성기능 장애 치료해야 되나요? 여자는 성기능 장애를 치료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자의 성기능 장애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작용하냐면 성이 작용을 해요. 성심리가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다 보면 성기능이 점점 재밌고 즐거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절로 이걸로 자연스럽게 가요. 그런데 요 과정에서 여기에 심리장애가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가 생겨요? 갑자기 성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고통을 느끼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뜬금없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에 이상성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성욕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막 감당을 못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게 왜 생기냐면 심리장애로 들어가기 직전에 생기는 바로 명현반응과 같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직전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즐기고 재밌는 쪽으로 여기를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순환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자는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든 애인들이든 여자들은 뭘 가냐면 내가 만나는 상대가 남자잖아요. 물론 동성애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은 없고 그건 논외로 하고. 자,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 성상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성격에 들어서 신체에 영향을 주면서 뭘 유발하느냐? 성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고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남자는 뭐부터 변하냐면 몸이 변합니다. 근데 남자는 알아요. 자기한테 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압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기능 장애에서 좀 더 지나게 되면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게 점점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리 장애, 왜? 이게 너무 크다 보면은 성상처가 너무 크다 보면 심리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심리 장애로 들어갑니다. 2단계를 넘어서 신체 질병까지 이제 가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상처에 관련되는 이 개념,
성상처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상처의 개념은 모른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존하고 있는 남자들 성기능장애 치료법은 어디에? 성기능장애 어디서 생기는 현상입니까? 요거 신체, 몸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신체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보양식. 이거에 좋은 거라 그러면은 그래서 신체의 몸을 보강해주게 하기 위해서 보양식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끝내주네. 오늘은 죽여줄게. 볼 것도 없어요. 뭐예요? 성기능장애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 그럼 그 옆에 와이프 옆에 이렇게 끼고서 앉아 웃으면서 막 이거 뭔 얘기예요? 와이프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많잖아요. 저는요, 성기능장애 때문에요, 부부관계 진짜 별거 없어요 라고 선전하는 거랑 같아요. 원리가. 뭐 본인만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보양식을 찾아다닙니다.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또 뭐를 필요로 합니까?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인터넷 찾습니다. 남자들은요, 귀신들이에요. 찾습니다. 뭐랄까? 요렇게 훈련하면 괜찮대. 해봐. 그러니까 훈련도 뭘 훈련합니까? 신체 몸을 어떻게 자극을 할 거고 어떤 뭐를 할 거고 뭐 하는 이런 신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훈련을 또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다고 치료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수련한다, 뭐 명상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으나 결코 완전하게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더 웃기는 건 뭐야? 운동합니다. 운동을 잘 하는데 몸이 건강이 좋아지니까 좀 괜찮아졌죠. 그래도 성기능장애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갑니다. 쪽팔리지만 약이라도 좀 사서 약을 복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오만 잡다한 약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약을 요거 좀 개선되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다 보면 부작용이 막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거나 뭐 안 좋아지거나 뭐 하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럼 뭐를 해요? 이제 이 약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몸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몸에. 그 다음에 가는 게 수술하는 거.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이런다고 되는 것 같지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또 결국은 신체 몸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다이렉트로 공략을 합니다. 치료법이. 지금 현존하는 치료법입니다. 여기를 다이렉트로 공략하는데 뭐는 계속 남아있어요. 얘는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관대는 계속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개선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영향을 주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심리장애 치료도 마찬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체 몸은 그대로 두자. 그 사람이 아직은 건강하니까 신체 몸은 보양식 필요 없고 훈련 필요 없고 수련이고 명상이고 운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어. 뭘로? 요놈만 치료하자. 이거를 딱 치료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성기능 장애에서 장애가 처음에는 문제로 갑니다. 좋아졌다가 마치 약을 복용하거나 뭐 하는 것처럼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 왜? 이제 몸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 되면은 성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20대보다 더 강하대, 자기가. 그런 얘기를 가능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거를 자기가 느껴본 게 좋죠. 얼마 많은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 늘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 아직 이거 남았어. 아직.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왔다 갔다 거릴 거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치료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심리까지 완료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방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야 예방법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하게 되고 더 이상 이런 이메일 자체가 필요 없게. 그래서 성기능이 아주 좋고 그리고 심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완치가 된 사람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미소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말을 안 해요. 이런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지속하세요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성상처가 예방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성상처를 치료함으로써 여기를 다 치료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성상처에 대한 이 개념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은 성상처라는 게 뭔지를 알려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성기능장애는 성상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리장애는 성상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누구에게? 남자들에게. 근데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상처 때문입니다. 다 알잖아. 다 알잖아요. 느끼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못 느낀다니까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처 때문에 지금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는데 못 느끼세요? 헬이라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아프면 그런 현상이 생기고, 지금 아프면 치료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면 치료하려고 들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성기능장애가 발생되고 심리장애가 발생됐는데도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다 뭐해? 너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멀쩡한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문제 생겼다 그래요? 아내, 여자친구. 얘가 성능력이 없어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난 놈이 이상해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놈이 나를 어떻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수술하고 뭐하고 뭐 합니다. 요거 돌팔이야. 그래서 또 다른 수술하는 데로 또 갑니다. 약을 먹다가 요거 아니다. 이거 또 다른 데로 계속 다른 거 찾아서 산만리합니다. 왜? 성상처의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게 현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성마음 이론이에요. 성마음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성상처 개념을 모르면 남자들 성기능 장애 치료, 심리 장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예 대놓고. 자, 그런데 여자들에 관련되는 상처가 우리가 기분 전환이라든가 남편이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이래서 기분 전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관심과 위로가 움직이게 하면서 전환을 시켜주는 거, 그거는 상담실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지금도 잘해요. 그거는 상처 치료라고 하질 않아요. 기분 전환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조금 어려워하는 거를 잠시 전환을 시켜주면 원래대로 잘 살아가거든요.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서 이 상처가 지속적으로 작용해서 심리가 고장나거나 심리 장애로 들어가거나 중증 트라우마가 발생이 딱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거든. 근데 현존하는 치료법은 뭘 움직여야 돼요? 상처 치료하려면 이 관련되는 성상처에 버금가는 여자들은 성심리를 작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성심리를 잘못 작용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날로 바로 해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함부로 적용하지 말아라고 계속 상대방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상대방한테 남편한테 어떻게 하려고, 뭘 하려고, 그러면 심리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치료 용도로만 쓰라고. 왜? 성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용하도록 만들어지는 과제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마음 이론에 관련되는 걸 모르면,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치료법이. 그래서 현존하는 치료법 없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상처 치료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관심과 위로예요. 공감이라고요. 공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이거 상담하면 어떻게 돼요? 상담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뭔가를 이렇게 해주려고 드는 거거든요. 이 사람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해리로 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힐링하는 건 뭐라 안 합니다. 그거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처 치료 개념으로 들어가. 이 사람 진짜 치료해야 돼. 심리장애야, 우울증이야, 우울증 또는 중독증이야, 조울증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미 증세가 오래 갔다 그러면 장애거든요. 그거 치료하려고 들 때는 절대 상담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악화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일정하게 악화되다가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리로 가서 성기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여자는 상체가 작용을 하고 남자는 성상체가 작용한다는 이 원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 이론에 관련되는 부분과 성마음 이론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이 개념을 모르면 치료법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치료법을. 그런데 치료를 하는 사람은 치료법을 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되는 이유가 이 두 개를 넘나들면서 치료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본이 작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음이 내 나름대로 회복을 하고 몸이 회복을 하고 마음이 회복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개념인데, 여기에서 성상체의 개념을 모르면 아무도 치료를 못합니다.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리고 성상체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론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치료하는 거에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작용하면 상처가 치료되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원래 내 감정대로 그걸 또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깔끔해요. 남자도 똑같아요. 성상처를 치료를 해서 성기능장애 치료를 하고 심리를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방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다시는 성기능장애 심리장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상처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요. 상처의 개념은 안다고요. 상처의 개념은. 상처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기분 전환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성상처의 개념을 모르면 절대 치료법이 나올 수가 없구나. 성상처의 개념을 모르면 상처 치료도 안 되고요. 성상처 치료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